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최고위원회를 위해 새만금을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에 도민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사흘 만에 숨져 유족들이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던 전기안전공사 연수원이 논란 끝에 정읍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생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두 번째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최고위원회까지 열렸는데요. 정작 전북 경제에는 대안도 없이 정치 공세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장 최고위원회가 새만금 방조제 33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전북 경제 지원 방안에 기대가 높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스케치 그만하세요. 지역의 현장을 찾은 최고위원회라면서 정작 관심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규탄과 5.18 기념식 같은 정치 공세에 치우친 겁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전북 경제가 어려워졌다면서도 이미 알고 있는 현상만 나열했을 뿐 대안은 없었습니다. 약속한 공약은 10개 과제 30개의 세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추진이 미흡해서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요 의제에 오른 새만금 태양광 사업마저 때늦은 쟁점화도 모자라 이념 공방으로 연결하는 무리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이념 경제 정책인 탈원전 거점 지역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큰 우려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경제성은커녕 주민 동의도 얻지 못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다 반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얘기가 끝났습니까? 주민들이 다 태양광 만드는 거 지금 찬성하고 있습니까? 개발 부분의 30%가 주민 참여하기도 지금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주민들이 과연 원하는지. 황교안 대표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까지 돌아본 뒤 지난 3일 전주역 규탄 대회에 이어 도내 민생 투어 대장정 두 번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전북 방문이 거듭되면서 도민 항의도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모욕을 당한 황 대표가 전북은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는 자유한국당의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새만금 방조제 33센터. 민중당 전북도당 당원들이 입구에서부터 줄지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쳐댑니다. 황교안을 구속하라! 민중당 해체하라! 한국당 최고위원회 지도부가 도착하면서 구호는 한층 거세집니다.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책임자가 동학농민혁명의 땅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감히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인 전북당에 오다니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장 입구 현관 앞에서는 군산 시민들이 1인 시위에 가세했습니다. 강한 저항과 항의의 상징으로 동물 사료를 아예 포대째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개사를 먹고 가! 황교안을 구속하라! 5.18 망언으로 광주에서 모욕을 당한 황 대표가 서재도 없이 전북을 다음 방문지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특히 격앙됐습니다. 전라북도 분들을 그냥 아주 너무 우습게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시민들이 조금 더 항의 좀 확실히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겠다.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의 방해에도 물리적 충돌 없이 끝난 도민들의 항의 시위는 황교안 대표 방문이 거듭될수록 조직화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전기안전공사의 산하기관인 전기안전교육원이 전북으로 옵니다. 온다 못 온다 몇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정읍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전기안전교육원. 공사 내부 직원의 보수교육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전기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100여 명을 수용하는 기숙사와 실험 실습 시설에 연중 꾸준히 교육생이 이어집니다.
강원도 산불도 크게 났고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정기성 화재로 지금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 필요성은 확실히 좀 많이 있다고. 전기안전공사는 이 아산교육원을 지난 2017년 정읍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1년 뒤 유야무야 됐습니다. 공사 내부적으로 전북 이전을 포기했다는 우려까지 나왔는데 최근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본사가 있는 전북으로 동반 이전에 시너지를 높이고 연수원 시설 개선의 기회로 삼자는데 노사가 동의한 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을 마무리 지었고요. 올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가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예정보다는 2년 늦은 2023년에 정읍시 신정동 첨단 산단으로 이전이 완료될 전망. 하지만 예산 500억 원이 확보되면서 부지는 현재 3배, 수용 인원도 1.5배 늘고 충실한 교육시설도 완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재를 더욱더 확보하고 V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교육원 주변 부지에 전기안전 실증단지도 조성할 계획이어서 관계자의 방문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 논란 끝에 확정된 교육원 이전, 전라북도가 전기 산업의 메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부인과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수술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도내 공공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유족 측은 병원의 안이한 진단으로 사망했다며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군산에 사는 47살 김모 씨는 지난 14일 군산의 한 의료원에서 난소의 혹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몸에 작은 구멍을 뚫어 내시경 장비를 몸속에 집어넣는 복강경 수술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수술을 끝낸 의료진은 김 씨의 수술이 잘 끝났다고 했지만 예후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의사가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고 와서 겸사 결과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장이 약간 마비가 왔다. 그리고 가스만 찼다. 복통을 호소하던 김 씨의 심장이 갑자기 멈춘 건 지난 17일 새벽. 황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3일 만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병원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되게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의사가 움직이라고 했잖아요. 움직여야 풀린다고. 그래서 자꾸 운동을 시켰죠. 무슨 운동이세요? 거기 한 바퀴 도는 거, 걸어 다니는 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비공식 1차 부검 소견은 김 씨 사망이 의료사고일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니었던 김 씨의 대장에서 작은 구멍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부검하는데 보니까 장에 구멍이 있더라는데 그게 사인이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조사를 해봐야 한다.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이제서야 복부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판단 착오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좀 아프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을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장 천공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장 마비에 그쳐서. 일단 경찰은 국가수로부터 부검 결과를 받아본 뒤 해당 의료진을 입건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집단 암 발생의 근원지로 지목돼 온 익산 장전마을 비료공장을 철거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이달 안에 비료공장과 마을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외지업체에 경락된 익산 장전마을 비료공장 10,000제곱미터가 공공생태공원으로 변모됩니다. 익산시는 현재 시설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비료공장을 9억 3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공장 소유주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매수해서 폐기물을 완전 처리하고 그걸 환경공원으로. 당초 비료공장은 물류창고로 사용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점을 인식하고 익산시가 뒤늦게 매입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비료공장을 철거하고 생태공원화하는 데만 매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지난 연말로 예정된 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암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역학조사가 정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올바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온 이런 상황들을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30명 가까운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상황에서 비료 공장과의 인과관계가 드러나거나 부실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면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입니다. 장전마을 사태가 비료 공장 생태공원화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역학조사 여하에 따라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시가 민간위탁 청소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허옥희 전주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청소대행업체 토우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연관 업체인 모 연구원에 용역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토우와 이 연구원의 주소가 같고 임원이 중복돼 있어 사실상 셀프 용역이라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북대 교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논란과 관련해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문제가 된 이모 교수의 논문에 두 자녀뿐 아니라 다른 고교생이 공동 저자로 포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교수를 입건하는 한편 또 다른 입시 비리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도 전북대의 논문 실태 조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대학에 재조사를 지시하고 특별 감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MS그룹 컨소시엄이 전기차 생산 채비를 본격화합니다. MS그룹 컨소시엄은 오는 7월 군산 공장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뒤 시험 가동을 위해 군산대학교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인력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82%가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MS기업 투자로 군산의 자동차 기업 집적화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군산형 일자리 추진이 타 시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음 달 안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대기업을 유치하는 구미형 일자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MS그룹 컨소시엄을 통해 일자리 모델을 추진한 전라북도는 군산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소상공인 대표자 협의회 등은 어제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브랜드 매장이 개점할 경우 주변 상점이 폐업 위기에 몰릴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상인 보호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마트는 지역 상인과 협상이 결렬되자 오는 23일 전주 송천동과 삼천동에 가맹점 형태의 매장을 개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어제는 2000년생들이 성년이 되는 성년의 날이었는데요. 남원 향교에서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책임과 가르침을 주기 위한 전통 성년예가 열렸습니다. 지역 소식 이종유 기자입니다. 올해는 2000년에 태어난 이른바 Z세대가 성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원시는 성년을 맞은 젊은이들의 앞날을 축하하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자부심을 일깨우기 위해 성년예 의식을 열었습니다. 남원 향교 주관으로 열린 성년예는 2000년생 남녀 40명이 관례복장을 갖춰 입고 전통 예법인 초래와 산가래 등을 체험했습니다.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자랑스러운 성년으로 거듭나길 응원하겠습니다. 고창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하는 제1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서 우수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고창 전통시장은 장어빵과 복분자빵 등 특화상품 개발로 젊은 층을 유치하는 데 한몫했으며 지역 특산물과 스토리를 소재로 디자인을 개발해 볼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완주군이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술테마박물관에 술놀이터 행사를 담은 사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사진전은 박물관 안팎의 유물과 자연 풍광을 담은 작품으로 1인당 3점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은
온오프라인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공동 주최하고 국내 유일의 역사영화제로 눈길을 끌었던 금강역사영화제가 오는 24일 개막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영화제 개막작은 1942년 중국을 배경으로 한 역사 스릴러 바람의 소리가 선정됐습니다. 영화제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군산 CGV와 서천 기벌포 영화관 등지에서는 총 15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주 충경로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주말인 오는 25일 낮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주 충경로 사거리 다가교 구간에서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이 통제된 도로에선 버스킹 공연과 수공예 시장이 열리고 거리 도서관이 마련됩니다. 다문화 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펼쳐집니다. 전라북도는 도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소통과 화합을 위해 어제부터 24일까지 5일간 다문화 사진전과 100일장 작품을 전시합니다. 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3일까지 인식 개선을 위한 인형극 공연이 진행되고 31일에는 제12회 다문화 어울림축제가 부안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예결위에서 의결됐습니다. 도의회 예결위는 예능활동 활성화 지원비 등 470여억 원을 삭감했고 본 예산 대비 4,300여억 원이 늘어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 심사는 학생 건강과 교육 여건 개선을 감안해 진행됐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국악 공연 우리 소리가 좋아요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오늘부터 25일까지 관람객이 참여하는 리듬 놀이극 하트앤하트 초청 공연이 열립니다. 전주미술관은 성공적인 전라가명 복원을 기원하며 오늘부터 꽃과 나비를 주제로 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가족사랑 행복 콘서트가 열립니다. 여원 공연 신앙송 예술원에서 활동하는 4명이 오는 2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청춘 콘서트를 갖습니다. 2019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고창 국립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21회 전라북도 정신장애인 신명희 축제가 오늘 남원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제4회 시민법률학교가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시민행동 21에서는 오늘부터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함께 지켜나갈 전주 문화지킴이 양성교육을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인생 후반기 교육으로 지금 시작하는 50+ 어른 학교를 마련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9도에서 낮 기온은 24도, 익산은 7도에서 24도, 동북권은 장수가 4도에서 21도, 진안은 4도에서 21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0도에서 22도, 부안은 10도에서 2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선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